안녕하세요. 경기대화학과 명승 교수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LC 매스매스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정량을 하는지, 즉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MRM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정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정량 분석을 위해서는 이제 미리 이제 준비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먼저 그 LC 매스 조건이 확립이 돼 있어야 되겠죠. LC는 뭐 컬럼을 어떤 것을 썼는지 거기에 대한 거, 그리고 이동상의 조성이 어떻게 되는지, 즉 뭐 방법이 아이소크레틱 방법으로 했는지 아니면 그레디언트 방법으로 했는지, 아무튼 그 조성 조건, 그리고 이동상의 흐름량이라든지 주입량 이런 것이 조건이 확립이 되고, 그리고 매스는 이온화 방법으로 뭐 ESI 방법을 했는지 APCI 방법을 했는지 확립이 되고, 그리고 폴라리티는 플러스 모드에서 아니면 마이너스 모드에서 하는지, 그리고 뭐 드라잉 가스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온도, 그리고 뉴럴라이징 가스라든지 충돌 에너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확립을 한 다음에, 네,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MRM 모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텐덴 매스를 한다, 매스를 한다 하는 거죠. 즉 이거는 뭐냐면 간단하게 이런 풀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특정 이온만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여기서 때려줘요. 이것을 이제 Collision Induced Dissociation에서 CID라고 하는데, 이걸 때려줘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이 스펙트럼 중에서 스펙트럼을 얻고 그 중에서 특정 이온들만 검출하는 방식이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이제 그 텐덴 방식인데, 텐덴 방식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 다른 이제 어, 유튜브를 제가 그 강연 유튜브를 보시면 나오는데, 보통 뭐 생성 이온 스캔 방식, 성구 이온 스캔 방식, 중성 손실 스캔 방식, 그리고 선택 반응 모니터링 방식,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선택 반응 모니터링 방법. 이걸 이제 즉 SRM, Selected Reaction Monitoring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MRM이라고도 얘기해요. Multiple Reaction Monitoring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LCMS에서 감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 그리고 즉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낮춰주는 그 방식으로서 정량 분석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 옆에 이런 잡음 픽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MRM 방식, 즉 SRM 방식으로 하다 보면은 잡음이 없어지고서 깨끗한 이러한 픽을 얻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제 이 방식, 아래 설명드린 방식은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분석 물질, 뭐 이게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거기나 분석 물질이나 그리고 내부 표준 방법을 사용을 한다 그랬을 때는 이 내부 표준 물질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내부 표준법이나 여러 물질을 동시에 분석할 때는 이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 시간 구간을 설정을 해서 이온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이온 그 SRM을 하려면은 풀 스캔 스펙트럼을 우리가 얻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 뭐 매스 레인지를 50에서부터 2000까지 해가지고 풀 스캔 스펙트럼을 얻고 그 중에서 프리커서 아이온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프리커서 아이온은 보통 뭐 M 플러스 H 이온이 보통 많이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선구 이온이라고 하죠. 선구 이온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이온을 잡아가지고 이 첫 번째 여러 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선구 이온 되는 거 하나만 여기 그 CID 이 Q2라고 하는 데서 이걸 선택해 가지고 이것을 때려주게 됩니다. 때려주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쿼드러플로 이렇게
지나가게 한다는 거죠.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나온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여기로 통과하게 만드는데 이때 이 프로덕트 아이온, 생성 이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프로덕트 아이온 스펙트럼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이때 이 선택 이온은 보통 한 두세 개 정도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중에 한 개는 정량 이온으로 되고 나머지 한두 개는 정성 이온이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피크들을 이렇게 얻어 가지고 뭐 캘리브레이션 커브도 그리고 그다음에 정량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풀스캔 스펙트럼을 얻는다는 거죠. 풀스캔 스펙트럼 하면은 이 매스에서는 텐덴 매스에서는 이게 예를 들어 이제 QQQ라고 하죠. 트리플 쿼드러플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Q1, Q2, Q3가 있으면은 여기 이온 1에서 이제 이온화가 되겠죠. 여기 어떤 물질이 이렇게 있는데 이 물질이 이온화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Q1을 이렇게 통과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는 여러 개의 이온들이 여기에 있겠죠. 통과를 하는데 여기에 Q2는 풀스캔 이제 스펙트럼 얻을 때는 이게 미작동입니다. 작동을 하지 않고 Q3로 그대로 통과해요. 그러면서 검출기까지 가요. 그래서 얻어진 게 여기에 이 물질에 대한 풀스캔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장 크게 나온 것, 우리 이것을 가장 크게 나온 것을 베이스 픽 또는 베이스 아이온이라고 얘기를 하죠. 베이스 아이온이 얼마냐면은 1131.7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아주 작은 것들도 이렇게 픽들이 이렇게 보여요. 자, 이렇게 얻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런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아이온 스펙트럼을 얻는데 이때는 이제 이 QQQ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Q1 첫 번째 거는 스캔이고 그 다음에 스캔 모드로 해서 여러 개 픽이 아까 앞에서와 같은 픽이 전부 다 이렇게 통과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131.7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것을 여기 이 콜루전 셀 Q2라고 하는 곳에서 이게 충돌 셀에서 작동을 시켜줘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만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것을 때려주게 됩니다. 때려준 다음에 Q3를 통과하게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1131.7은 굉장히 컸었는데 여기서는 이게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고 없어지면서 여기서 그걸 때려주니까 깨졌어요. 깨져가지고 789.7 이온, 그 다음에 365.2 이온, 그 외에도 나머지 이런 픽들이 이렇게 잔 픽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덕트 아이온 스펙트럼이 이렇게 얻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덕트 아이온 스캔을 통해 가지고 프로덕트 아이온 스펙트럼이 얻어지면은 그런 다음에는 이제 SRM 우리가 실제 이제 실험을 이제 정량 실험을 할 때는 어떻게 작동을 하냐 하면은 먼저 이제 여기에서도 1131.7 이온이 여기에 이렇게 Q2로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중에서 다른 아까 여기에 잔픽들이 있었는데 그건 전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고 단지 내가 선택한 게 뭐냐면은 789.7 이온하고 365.2 이온 이것들만 여기를 통과하게 Q3를 통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픽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여기 뭐 조금 보이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잘못 그렸어요. 이게 안 나온다는 거죠. 이런 픽들이 단지 두 개 이온만 이렇게 나와서 얻어지는 것이 이게 SRM 크로마토그램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정량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즉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크로마토그램을 보면은 TIC가 이렇게 얻어지는데 이 TIC는 뭐냐면은 SIM에서 에모바지 1131.7을 때려 가지고 얻은 789.7을 모니터링 한 것하고 그다음에 365.2를 모니터링하고 한 것, 이거 두 개를 이렇게 합해 준 것이 이렇게 TIC, 토탈 아이온 크로마토그램으로 이렇게 얻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정량을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이온 789.7 이온만 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정량 이온이니까 이것만 인테그레이션 적분을 해가지고 피크 면적 농도에 따라서 이것을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이렇게 그린다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이 이후에 이제 그러면은 검정 곡선을 이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정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 검정 곡선 범위 설정 방법과 외부 표준법, 내부 표준법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 뭐 G3 매스 방법도 있고 뭐 HPLC 방법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도 거의 똑같이 이게 작용이 되거든요.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실키가 조금 곤란해 가지고 따로 나눠 놨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